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네. 픽 쓰러져요. 네네. 교감신경이 그거를 극복을 해줘야 돼요. 어떤 역할을 하냐? 별 역할을 안 해요. 그런 분들이 치료를 받고 나서는 쓰러진 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한창 연애할 때 네. 로망이 연약하고 네. 보호해주고 싶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요. 내가 지켜줄게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여성분을 만나는 게 이게 이제 내 이상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네. 픽 쓰러져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연약한 여성의 대표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네. 내가 늘 옆에서 돌봐줘야지 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이 미주신경 실신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는 네네.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너무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어디 길을 가다가 뭐 그랬어요. 뭐 회사에서 뭐 근무하다가 픽 쓰러졌어요. 그렇죠. 뭐 응급실에 몇 번 갔었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종종 뵙게 되는데 미주신경 실신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그리고 저희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주신경 실신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일단 미주신경 실신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미주신경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미주신경은 이제 이름이 베이거스 너브죠. 베이거스 너브. 네, 이제 베이거스 너브인데 그게 다른 말로는 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혹시 만화 보신 적 있어요? 만화 중에 베가본드라고. 베가본드. 베가본드 그거 누굽니까? 미야모토 무사시 칼싸움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방랑자인데 방랑자 신경입니다. 얘가. 왜 그러냐? 모든 전신의 그런 장기에 얘들이 가서 분포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하냐? 별 역할을 안 해요. 뭐 하고 있냐? 쉽게 말하면 우리 조지 오웰의 그 1984 소설을 보면 우리 이제 빅브라더 나오죠. 네. 예, 이렇게 가만히 지켜봅니다.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나, 장에서는 지금 얘 미생물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움직임이 어떠나, 방광 얘는 지금 소변을 지금 채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지켜만 봅니다. 그래서 한 80%가 이제 감각신경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끼고만 있는 신경이고 20%만 출력을 내는 굉장히 독특한 신경입니다. 근데 전신에 분포하고 있는 뇌신경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요. 왜? 모든 장기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큽니다. 근데 그게 경로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미주신경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미주신경성 실신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순환 장애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날 일어나면서 때 픽 쓰러지거나. 계속 서 있는 경우에 아래쪽에 정체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심장이나 뇌까지 못 쏘아 올리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극도의 공포나 불안들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혈액 검사할 때 이렇게 주사기만 이렇게 돼도 훅 넘어간다거나 그렇죠. 자 우리 뭐 엉덩이 주사 한 대 맞을까요 했는데 훅 넘어간다 그런 정서적인 자극 때문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실은 미주신경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이 그거를 극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감춰져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교감신경 출력 이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미주신경의 심장하고 관련된 역할은 뭐냐? 심장을 수축력을 좀 떨어뜨려 주면서 맥박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상황에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감신경이 빨리 수축을 시키고 다른 데서 짜 올려가지고 뇌로 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연결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어디서 그게 연결이 되느냐? 뇌간에서 연결이 됩니다. 네, 뇌간이 이제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아주 가장 아래쪽 메둘라 그것도 메둘라의 가장 아래쪽에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의 핵들이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메둘라가 가장 목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목에 물리적인 어떤 변형, 경추에 말하자면 일자목이나 거북목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 교감신경 핵들이 있는 곳에도 영향이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야 여기 문제가 있어 하고 막 자꾸 일러대는데도
교감신경이 꿈쩍 안 하고 서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출력 이상이 되면서 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오히려 교감신경의 잘못을 더 보고 싶어요. 실은. 이 미주 신경은 80%의 감각을 이제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모든 장기의 감각이 그쪽으로만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회하는 통로들도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위치에 있는 척수신경으로 들어가서 네. 다시 올라가는 거. 네. 이제 이 신호들이 복합적으로 여기에서 해석이 되어야지 그렇죠. 되는데 그게 이제 해석이 오류가 날 때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오류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이 1.5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미주신경은 어지간해서는 큰 문제가 안 생기게 되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두개골을 뚫고 나와서는 장애물이 전혀 없이 네네. 그냥 쭉 우리 몸 곳곳으로 다 퍼질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두개골을 나오는 그 구멍이 네. 문제를 네.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멍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네. 턱관절 네. 바로 뒤에 네. 있거든요. 뼈가 이제 세 개가 합쳐지면서 생긴 그 조그만한 구멍을 네.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조그만한 구멍은 이제 두개골에 있는 구멍 중에는 비교적 뭐 큰 구멍에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그 구멍으로 나올 때에 생기는 문제, 그렇죠. 예, 그 턱관절의 문제와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조금 더 이제 나가 보면 턱관절과 목의 상관관계가 네. 또 깊숙한 곳에 자리를 맺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개골에 나오는 그 구멍, 그 다음에 턱관절, 그 다음에 목 이렇게 그 세 개가 짬뽕이 되면서 문제를 이제 유발하고 있을 그렇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딱 생겼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네. 위치가 변동이 됐다. 네. 그러면 균형도 맞춰야 되고 혈액순환도 빨리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에 자꾸 늦어지게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힘을 줬을 때도 이게 압이 올라가면서 기절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이 트라이앵글 문제가 이제 생겨져 있을 가능성이 네. 턱관절, 그 다음에 두개골 구멍, 그다음에 1.5의 네.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똥 누면서 배에 힘을 주다가 그런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많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설명으로 끝나느냐? 네. 그렇지 않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치료를 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미주신경 실신과 어지러움증이 동반이 되어 있거나 그렇죠. 미주신경 실신 자주 쓰러져서 네. 저희 병원으로 이제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치료를 받고 나서는 쓰러진 적이 없어요. 뭐 그때만큼 뭐 배에 네. 힘을 줘도 쓰러지지 않아요. 뭐 이제는 지하철 타고 가서도 어지럽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시간의 함수가 누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너무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턱관절과 두개골의 구멍을 이렇게 잘 맞출 수가 없게 네. 되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들이 계속 이제 누적이 되게 되는데 다른 곳에 또 번지게 네. 되고요.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이게 여자분들이 굉장히 이게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신경계가 이렇게 한다고는 치지만 결국에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은 그렇죠. 결국에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탈수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음료수 좀 줄이고 커피나 녹차 이런 것들 그리고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 알레르기를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찾아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을 때 제일 무서운 거는 낙상하면서 머리 다치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음식 알레르기를 반드시 피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우리 두드러기 날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볼록 튀어나오죠. 울긋불긋. 이게 뭐냐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 히스타민 때문에 물이 차요. 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알레르기 음식들을 모른 채로 계속 먹은다고 해볼게요. 그 넓은 장에 알레르기 반응이 물이 생기면 고이게 되겠네요. 물을 싹 빨아들여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가 아니더라도 과식을 했을 때도 보면 과식 안 하고 나면은 우리가 좀 어지럽기도 하고 좀 나른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혈액이 다 쏠려서 그렇거든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그 음식 자체가 알레르기 음식이라고 해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요한 일을 앞당기고 있다가 쓰러지게 되고 다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게 어떻게 장 문제지? 이게 음식하고 관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보다는 그것만 제해도 훨씬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뭐 장의 미주신경이 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이상한 감각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혼선을 이제 또 일으키게 되죠.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병원에서 듣지를 못하셨기 네. 때문에 굉장히 좀 생소하다. 쟤네 또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적합한 치료를 받으시고 호전됐다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미주신경 실신 네. 내용으로 전달을 해드렸는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